이란에 제시한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이란이 초토화할 공격이 감행될지 갈림길에 놓인 형국입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라든지 하르그 섬을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이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유예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좀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긴 트럼프 하죠. 대통령은 예. 네, 작년에도 그랬고 협상 중에 협상 날짜가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제 최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험악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번 2월 말에도 마찬가지였죠. 3차 협상 이후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핵협상이 안 되면 나는 군사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달 반 내내 계속해서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서 이란을 압박을 해왔죠. 그러나 네. 이란이 결국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자 사실 4차 협상을 예정해 놓고 바로 전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이란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 쪽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최고 통첩 수준의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에서도 지금 대변인이 기회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언급을 했는데 백악관의 뜻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고 황금 보세요? 기회라는 것은 미국이 제시한 15가지 조항 이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란의 핵 농축을 중단하라, 그다음에 핵 시설을 폐기하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졌을 때 이란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지금까지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이란을 제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풀어주면 이란이 경제 개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터니까 이번 기회를 꼭 잡아서 경제 제재 풀고 그다음에 민수용 핵개발까지도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꼭 잡아라. 그러니까 협상에 나와서 도장 찍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온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도장을 찍어라라고 하지만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불명확한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런데 지금 이란은 입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에스마일 바가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NPT 탈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자, 됩니까? NPT 탈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핵시설, 핵발전, 원전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 때마다 특히 본인들이 이제 조금 차별을 받는다 생각할 때 이란은 계속해서 NPT 탈퇴 카드를 써왔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전을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예. 저 남부 쪽에 있는 부쉐르 원전, 그 다음에 중부 북쪽에 있는 또 아락 원전.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은 또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로입니다. 이게 경수로가 아니고 네. 그렇다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면 경수로면 충분한데 굳이 중수로를 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원자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이제 국제사회와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전쟁에서도 한번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또 공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IAEA 쪽에서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의 원전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NPT를 지금까지 최근까지 준수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NPT를 계속 지켜왔는데 우리가 그럼 이것을 지킬 의미가 뭐가 있냐? 나름대로 준수를 해왔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의 원전 시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하는데 IAEA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죠. 예, 네. 이렇게 서로 사실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파키스탄이 본인들이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좀 약간 좀 뻘쭘할 수도 있을 게 지금 양쪽 당사자 모두 중재에 나서지
않을 그런 네. 상황이란 말이죠. 뭐 수일 내에 파키스탄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긴 네. 했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양측이 손실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26일 날 가능하다. 그랬다고 또 지난 주말에 또 가능하다. 예. 그랬다가 사실 이란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대면 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성사된 게 없고 다 불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또 파키스탄이 지금 추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불만을 표시했죠. 왜냐하면 이란 편을 들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다음에 걸프 국가 자기들 어떤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중지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제 불만을 좀 표시했고 거기에는 아마도 이란이 요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에 모인 뭐 튀르키예나 사우디나 아니면 이집트라는 국가들이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란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나 이란 입장에서 침략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파키스탄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파키스탄이 중재는 이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냐.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중재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제 하르그 섬이라든지 뭐 주변 7개의 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미 해군이 도착을 해 있고 파리 공수사단도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만약에 미군이 하르그 섬에 지상전을 펼친다면 상어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지가 절단될 것이다. 뭐 이런 좀 끔찍한 그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군의 지상군 작전 만약에 투입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높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은 4월 6일 오전이고 우리 시간은 4월 7일 오전인데 사실 이제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휴전 협상에 돌파구가 없다. 그러면 시간만 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없으면 나는 뭐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고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연 그러면 7일 정도 됐을 때, 6일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하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이제 본인에 달려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패턴을 보시면 군사적 수단을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 지난 6월 12일 전쟁 때도 협상에서 했던 얘기가 협상이 잘 안 되면 나는 군사적 수단을 쓰겠다 그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고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 방식이었고 이번 전쟁 2월 28일에는 뭐 한 달 반 동안 거의 2달 동안 전략 자산을 배치하면서 만약에 이란이 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큰 돌파구가 없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르그 섬,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변에 있는 일부 도서를 점령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이 되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건 상당히 미군에게는 위험한 작전이 네. 될 수밖에 없고 사상자가 많이 예상된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달리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상군 투입과 더불어서 지금 뭐 가능성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축 우라늄 탈취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이기도 할 텐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되게 이제 어려운 작전일 수밖에 없죠. 이게 일단 뭐 정확하게 소재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렵고 예.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서는 뭐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이 세 개 원전 시설 밑에 지하 시설에 지금 숨겨놓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 배치돼 있다면 군사 작전을 현실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450kg, 60% 이상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혹은 이것을 이란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에 반출시키지 못하고 전쟁을 끊는다면 지금의 이란의 수뇌부는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수뇌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핵 협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수뇌부는 혁명수비대 위주의 어떤 강경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핵무기를 꼭 개발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자 450kg을 그냥 안 하고 나간다. 그럼 이란은 이것을 다시 가져와서 90%까지 농축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90% 넘어가면 사실상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한 6개월, 1년 지나서 갑자기 이란이 드디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도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끝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나중에 크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은 뭐 이번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중이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폭격을 하고 있는 군사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레바논에 대한 폭격을 해서 유엔 평화군이 또 희생을 당하기도 네.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좀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저께는 또 언론인 또 사망을 예. 했죠. 예. 네, 기자들이 또 사망을 했고 오늘은 또 유엔 평화유지군이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국제사회 엄청난 비난에 직면해 있고 다만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하는 것은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버퍼존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레바논 남부 지역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항상 추구해 왔던 정책이에요. 그렇게 뭐 특별히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지금 이 작전이 너무나 많은 또 레바논 민간인들 피해도 일어나고 그렇죠. 있고 또 민간인들이 사실상 레바논 안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 그리고 기자들까지 사망하면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란과에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또 레바논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국제사회의 비난을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이런 그 분위기,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호전적인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의회에서 또 68조 원 규모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뭐 국방 예산은 사실상 어찌 보면 예정이 돼 있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한 달 이상이 전쟁을 계속 해왔고, 네. 그 다음에 이번 전쟁 전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뭐 가자 지구에서 계속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부터 전쟁을 해왔고, 거기다가 지금 또 레바논 전선이 또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사실상 미국이 끝내지 않으면 또 단독으로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계속 전쟁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 예산은 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내 정치가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연정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예, 총선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과되는 데는 상당히 뭐 나타냐 총리가 많은 노력을 또 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전쟁의 최대 분수령 확전이냐 아니면 이제 종전이냐 이 갈림길에 놓인 날짜를 많은 분들이 이제 4월 8일로 꼽고 있거든요. 네. 이 4월 8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4월 건가요? 8일이면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4주 6주 네.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가 끝나는 날이죠. 6주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6월절이라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래서 이제 6월절 유대 명절이 또 끝나는 날이 이 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날이 뭐 휴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지난주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전쟁 수행 날짜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날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틀 전 4월 6일에는 또 10일간 유예했던 그 기간이 또 끝나는 날입니다. 끝나죠. 그래서 요 지점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4월 6일 날 먼저 일단 결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기 끝나니까. 때문에 예.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이 나면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더 줄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한다면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의 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도 저는 좀 군사 작전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강도 공격을 막판에 한 후에 네. 강제 종전을 선언하는 이 네.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아마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만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란 정권을 최대 약화시켰고 탄도미사일 약화시켰고 핵시설도 어느 정도 불능화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손 들고 다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란이 거기에 화답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좀 풀어준다든지 예. 최근 나온 뉴스는 뭐 호르무즈 해협이 안 풀어져도 나는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란이 여기에서 더 이상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고 걸프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합의 없는 휴전이 가능하죠. 그러나 다만 제가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보도는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보도를 보시면 이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가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자,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인데 지금 또 무엇보다도 관심인 것이 모스타바의 생사 여부거든요. 모스타바가 세 번째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 음성이든 뭐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네. 메시지로만 내놨습니다. 과연 어디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건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행방불명됐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네. 하던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예. 아예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생존 신호가 안 나오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말을 할 수 없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없는 상황이 아주 큰 부상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은둔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주기가 좀 짧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정말 최고 지도자가 이거 살아 있는 거 맞아? 네. 라는 계속해서 이제 의혹만 증폭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죽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부상은 당한 걸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죽었다는 그런 확증 증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이 전쟁이 끝난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청구서를 들이밀 것으로 네. 예상이 되죠. 뭐 지금 네네. 당장에 중동 쪽에도 전쟁 비용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그 전에 이제 함정 파견해 달라고 했다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다행히 근데 지금 군함 파견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뭐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우리 정부가 또 공식적인 뭐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유야무야 되는 것인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걸프 국가들에게 이제 전쟁 비용을 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또 선례가 있습니다. 예. 네, 걸프전에서 보시면 한 전쟁 비용이 610억 나왔는데 거의 90%를 동맹국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독일, 일본, 우리 한국도 조금씩 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동맹국들 특히 걸프 국가들에게 요청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 성정상 충분히 전쟁이 잘 끝났다. 그리고 걸프 국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본인이 판단할 시 아마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건 본인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본인의 거죠. 판단하죠. 근데 걸프 국가는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죠. 예. 특히 이란의 공격에 있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오히려 지금 피해 보상을 받아도 그렇죠. 받아야 될 상황인데 예. 오늘 돈을 더 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돈을 더 받아가려는 그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